오십시오. 자, 봅시다. 생각보다 어려운 조죠. 어려운 조입니다. 그죠? 생각보다 어려운 조. 첼시하고 AC밀란이 당연히 우세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짤츠부르크가 생각보다 잘 맞고 그죠? 그래서 자그레브 같은 경우에는 첼시한테도 이겼고 그래서 생각보다 강팀들 상대로 잘 비벼주는 두 팀이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뭐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조별리그가 딱 끝났을 때 토너먼트 가는 거는 그래도 AC밀란하고 첼시가 갈 것 같아요. 그죠? 자, 순수 전력방으로는 저는 뭐 크게 전력에서 막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 생각해요. 누가 운이 더 좋냐, 누가 조금 더 낫냐. 근데 이제 기본적인 몸값으로 따지면 그래 짤츠가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겠죠, 그지? 아무튼 생각보다 두 팀 다 이 강팀들 상대로 잘 비벼주고 있어가지고 얘가 좀 더 낫다, 얘가 좀 더 낫다. 요거를 확실하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자, 짤츠 입장에서 그래도 오늘 홈 경기다 보니까 아직까지 승리가 없잖아요. 무 두 경기라 가지고. 둘 다 무승부로 해가지고 첫 승을 봐야 되는 부분인데 자 이게 상당히 좀 오래된 데이터예요. 오래된 데이터라서 이거를 의미를 둬야 할까 말아야 할까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그런 팀에서의 그런 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지간하면 참 잘 이어간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얘네 둘이 맞붙었을 때 지금까지 맞붙은 적이 꽤나 좀 있더라고. 근데 오래된 데이터긴 하지만 그 맞붙었을 때의 데이터들을 다 찾아보니까 양 팀 다 무조건 골을 넣더라고. 클린시트가 없어요. 양 팀 다. 그래서 어차피 짤츠가 오늘 좀 많이 밀어붙일 거고 자그레브 같은 경우에도 그 첼시 상대로 한 번 또 업셋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첼시하고 AC밀란 둘 다한테 골을 좀 넣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오버가 제일 쉽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내 문 잠글게. 잠깐만요, 형들아, 잠깐만요. 애기가 방에 지금 난입을 해가지고. 잠깐만. 문 열어, 문 열어. 자, 라이프치히 2패 중이죠, 2패. 상태가 안 좋죠. 승점도 없는 상황이고, 셀틱 같은 경우에는 1무 1패. 자, 근데, 여기서, 라이프치히가 나는 지금 이제부터는 조금 폼이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폼이 조금 올라오지 않을까. 자, 당장에, 얘네 둘이서, 제대로 된 승부를 못 본다면, 상황상 레알이랑 샤흐타르가 토너먼트를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면 라이프치히도 그렇고 셀틱도 그렇고 지금 샤흐타르한테 지금 둘 다 고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에 예를 들어서 지금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셀틱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 이랬던가 저랬던가 홈이든 원정이든 두 번 다 잡아야 돼요. 지금 2패다 보니까 어차피 레알한테는 질 거고 마지막 샤흐타르 마지막 경기에서 샤흐타르를 잡는다는 가정하에 3승은 거둬야 되거든요. 그리고 셀틱도 마찬가지겠죠. 뭐 같은 입장이겠지만 대신에 라이프치히가 이제 계속 장기 부상 애들 올모라든지 폴센이라든지 이런 애들 제끼고 나머지 애들에서 그래도 이 로제 감독 체제에서 조금씩 이게 그 발을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라이프치히가 그래도 오늘 경기만큼은 잡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 경기를 라이프치히가 좀 손쉽게 잡는다면 라이프치히가 이 경기를 조금 쉽게 잡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4차전도 4라운드까지도 저는 라이프치히를 갈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경기는 라이프치히는 저는 좀 꼭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만약에 경기 내용 자체에서도 좀 압도를 한다. 그 다음에 최소 뭐 두 골 차 이상, 세 골 차 정도까지 벌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원정 가서도 라이프치히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셀틱도 오늘 열심히 달려야 되는 거는 매 한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뭐 홈 가갖고 잡는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양 팀 다. 아시겠죠? 순수 전력 대 전력방이라서 저는 라이프치히 쪽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 급한 두 팀이죠. 여기서 조금 더 마음이 급한 거는 첼시 쪽이겠죠, 그지? 조금 더 마음 급한 건 첼시. 자, 근데 형님들도 아시죠? AC 밀란이 한창 옛날에 이렇게 잘하다가 한동안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침체기가 있었잖아요. 그지? 침체기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가장 최근 들어서 예를 들어서 20시즌, 20시즌, 21시즌 이제 이때부터 말 그대로 질라탄이 AC 밀란으로 다시 가면서부터 그죠? 그때부터 다시 뭔가 승승장구 해가지고 대항전도 참여를 하고 하는데 자, 요게 문제입니다. 요때 유로파에서 누구를 만나서 고배를 마셨냐? 맨유예요. 맨유 만나서 1무 1패. 자, 그리고 지난 시즌 챔스에서 리버풀 만나서 2패. 이랬든 저랬든 지금 EPL 팀들 만나가지고는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PL 팀들한테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단 PL 팀들한테는 좀 약하구나. 그리고 혹시나 이때 리버풀 때 보신 분들 계신가요? 요때 AC 밀란이 잘하긴 잘했었거든요. 대신에 그건 있었어요. 완전히 반코트였습니다. 반코트 당하면서도 간간히 역습 나가서 뭐 레비치라든지 이런 애들이 득점을 그냥 진짜 한 방에 딱 꽂아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득점을 했었지. 경기 내용 자체는 어지간하면 좀 반코트였어요. 그래서 48형님 3무는 일단 당분간 좀 패스. 예, 지금 무승부가 너무 안 나는 상황이라서 무승부는 좀 패스하랍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PL 팀들한테 조금 약한 부분도 있고, 자, 그리고 AC 밀란 일단 오늘 당장에 선발을 꾸리는 데 있어가지고는 잠깐만요. 부상이 좀 많죠. AC 밀란 같은 경우에도 테오도 지금 그지? 뭐 예를 들어서 그 지루라든지 뭐 레비치라든지 레앙 이런 애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중원하고 수비 쪽에서 일단은 부상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도 조금 그렇다. 첼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물음표 자원들이 떠 있긴 해요. 뭐 쿠쿠렐라든지 이런 애들 떠 있긴 한데 당장의 이 경기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 포터 감독의 진짜 좀 뭐랄까 이거 뭐라 해야 되노 이거를 포터 감독의 평가전?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아직까지 감독 부임하고 나서 지난 크펠전에서도 2대1로 뭐 겨우 이겼죠. 극장골 넣어가지고 겨우 이겼었고 아직까지 뚜렷하게 뭘 보여준 건 없는데 그래도 저는 첼시가 홈에서 그래도 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양팀 전력 상황 부상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경기 운영에서 당연히 첼시가 가져가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결정력이 그거죠. 결정력. 그래서 결정력 차이에서 그래도 뭐 첼시가 조금 더 우위를 가지지 않을까. AC 밀란한테 기회 창출을 그렇게 많이 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첼시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AC 밀란이 젖잘싸예요. 젖잘싸. PL 팀들한테.
그러니까 수비 쪽하고 지금 미들 쪽에도 부상이 많아 밀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골은 넣더라고. 그래도 골은 넣더라고. 나 그냥 어떻게 보냐면 딱 그냥 첼시 2대1승 봐요. 2대1승. 왜냐? 지금 당장에 첼시가 요 경기 못 잡잖아요. 답이 없어. 왠 줄 알아요? 지금 1무 1패거든. 만약에 이 경기까지 못 잡는다? 물론 나중에 4, 5, 6라운드에서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 4라운드 이거 원정 가야 돼. 맞잖아요. 5, 6라운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확실치 않으면 이랬든가 저랬든가 오늘 3라운드에서 잡아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첼시 승에다가 오버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 리버풀한테도 그때 두 경기 다 골을 넣었었잖아. 두 경기 동안 3골 넣었었나? 오버도 좋아 보여요 나는. 뭐라고요? 꿀잠님. 후원 전에 궁금한데요. 오늘 챔스 7경기잖아요. 8경기입니다. 8경기. 주력 2-3개만 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좋아 보이는 순서대로 주력에 넣어놓고 부주력에 넣어놓고 이렇게 순서대로 넣어놨습니다. 그렇죠. 승점이 필요한데 1점 가지고는 아마 좀 힘들겠죠. 1점 가지고는 힘들지. 왜냐면 같은 조에 있는 짤츠랑 지금 자그레브도 지금 승점을 많이 먹어놨거든. 자그레브 3점 먹어놨죠. 짤츠 2점 먹어놨죠. 어떻게 보면 같은 조에서 지금 승점이 제일 낮은 게 첼시잖아. 만약에 요 경기까지도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면 좀 힘들지 않을까. 자, 레알 샤다. 자, 20시즌, 21시즌, 22시즌 매 시즌마다 조별리그에서 만나고 있는 샤타르입니다. 그렇죠. 3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 4라운드 가면은 밀라 원정 가야 되거든. 자, 근데 요때 20시즌 때 두 번 다 졌습니다. 그죠? 페페. 맞지? 두 번 다 졌지? 잠깐만. 이씨, 내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지? 이거 안 비키지가 않노. 있어봐. 20시즌 챔스 샤타르 두 번 다 졌네요. 자, 그리고 지난 시즌 때 승승을 거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시즌인데 오늘 이제 베르나베우잖아요. 그지? 베르나베우에서 홈에서 샤흐타르 상대로 요때는 졌지. 요때는 2대1로 이겼습니다. 마헨을 해준 적이 없어요. 없어. 자, 혹시나 마헨 찍으신 분 손. 자, 혹시 계신가요? 근데 얘기가 좀 다릅니다. 얘기가 좀 달라요. 뭐냐면 물론 그런 팀의 분위기 아니면은 그런 팀의 그런 이 기본적으로 그 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샤흐타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감독이 계속 바뀌어 오면서 감독이 또 바뀌었잖아요, 그지? 바뀌어 오면서 그 분명히 저는 성향이 좀 조금이라도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자,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이 포커스는 뭐냐면, 이때요. 레알이 조별리그에서, 물론 아직까지 레알이 지금 조별리그를 다 치른 건 아니지만, 자, 요때 당시 조별리그에서, 잠깐만요.
자, 이때 당시 조별리그 6경기에서 6경기 9실점. 많죠? 많죠? 상당히.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21시즌 6경기 4실점. 아직까지 2경기밖에 치러진 않았지만 아직 2경기밖에 안 했죠. 어디 했어? 셀틱하고 라이프치히하고 붙었는데 아직까지 무실점이에요. 근데 요 시즌 뜰 때 보면은 레알이 첫 번째, 두 번째 경기에서 무조건 실점들을 2실점 이상씩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아직까지 무실점이야.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포커스를 레알이 실점은 안 하겠구나. 레알이 오늘 경기에서 실점은 안 하겠구나. 난 이거에 포커스를 뒀습니다. 자, 그러면 실점을 안 한다는 가정하에 레알이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홈에서 2대1로 이겼죠. 2골은 박았거든요. 그래도 샤흐타르 상대로 2골 2대1로 이겼고 2골 박았고. 자, 그리고 언제냐, 이때 있죠. 진 시즌 이때 같은 경우에도 홈에서 2골은 박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레알이 그래도 홈에서 얘네 만나서 꾸준히 2골은 박았네. 근데 무실점. 저는 마헨 해줄 것 같아요. 오늘은 아직까지 마헨을 해준 경기가 없긴 하지만 홈에서 오늘은 해줄 것 같아요. 왜냐? 나는 이게 무실점이 난 존나 크다 봐. 그것도 상대가 막 그렇게 공격을 못하는 팀들이 아니야. 셀틱하고 라이프치히였었거든요. 근데도 아직까지 무실점인 거는 나는 샤흐타르한테도 나는 실점을 내주진 않겠다. 근데 지금 홈에서 꾸준히 2골씩은 박았으니까 샤흐타르 상대로. 그래서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고님 그 말이 아니고요. 얘네들 상대로 샤흐타르 상대로 요때 마행 못했죠. 요때 마행 못했죠 홈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 경기 레알이 마행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어느 번은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범죄마가 복귀해서 제가 그날 틀렸습니다. 예. 그 패널 실축하고 존나 아직도 어질어질하네요. 제 열혈팬 중에서 그 레알 마드리드를 방에다가 다 꾸며놓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벤제마 사진 태울 거라고 하던데 아무튼 자, 맨시티 상대가 누구든, 예. 상대가 누구든 마인 아니겠나? 그죠? 예, 분석 끝. 이 경기 끝. 자, 상대가 누구든 마인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의 맨시티와 나폴리가 홈이야, 맨시티가 원정이야. 형님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몇 마일이냐고요? 그거는 형님 알아서 갑시다. 왜냐면 그게 한 골 차이거든요. 3골 터지냐 4골 터지냐 차이인데. 그래도 맨시티. 나폴리가 어딜 비비노. 와, 어제 아약스랑 경기 보면 얘기 다른데. 근데 나폴리 오늘 존나 잘하던데. 물론 시티만큼의 그런 존나 막 뭐라 해야 될까요? 와, 미쳤다 이런 수준까지는 아니야.
와 정말 잘한다 이 수준인데 시티는 거의 미친 수준이고 그지? 음, 그것도 맞지. 아 그쵸. 잘하긴 잘하는데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지. 만약에 상대가 시티라면, 그지? 아약스 강원하고 해도 발린다. 아니 근데 매직 형님, 그 혹시 강원도 삽니까? 왜 자꾸 저번부터 비유를 강원이랑 해? 어디였더라? 저번에도 어떤 팀 대놓고 누구 강원이랑 해도 못 이긴다 이랬었는데 아 누가 자꾸 그 강원 얘기를 꺼내요 형님. 그 강원 그거 하게 아 홀로선이 나 그 저기 뭐냐 오늘 매니저한테 그 명단을 내가 그 못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못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자 세비야고 도르트문트 1번 세비야 그래도 홈에서 프렌 2번 도르트문트 승 적중중 아니요 아니요 축 잡아갔는데 축 빠졌어. 야 때려 죽여도 세비야는 못 믿겠다 이거네 형님들. 아, 이 형님, 야, 이 말이 참 나는 와닿네. 어, 야, 이 말이 진짜 와닿네. 음, 자, 일단, 도르트문트. 그게 핵심이에요. 주축이 빠지지 않나요, 돌문? 그게 핵심입니다. 왜냐면, 지금 도르트문트 개막하고 정상적인 풀라인업을 가동한 적이 없어요. 정상적인 풀라인업을 가동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아예 없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 부상 자원들이 너무 많아. 자, 근데 자, 요런 상황에서 그렇죠. 마포대교 형님은 이미 그 저 뭐냐 알고 계시네. 자, 있어봐. 도르트문트가 지금 성적이 이렇게 뭔가 도르트문트가 지금 이 정상적인 라인업을 가동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리그에서 꽤나 잘 달리고 있거든요. 물론 뭐 켈른한테 따이고 라이프치히한테 접대 경기 한 판 하고 그 다음에 브레멘한테 그때 추가 시간에 세 골 먹혀가지고 진 거 오케이 인정할게. 대신에 지난 경기 맨시티 상대로 비빈 거 있죠. 난 이거 굉장히 좀 충격이었거든요. 맨날 충격이었어. 자, 근데 반대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올 시즌 폭망이야. 그냥 당장에 내가 오늘 도르트문트에 풀백으로 들어가도 내가 그냥 수비 다 제끼고 골 넣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욕하겠죠, 그지? 너무 안 좋죠. 지금 잠시만 세비야가 지금 라리가 몇이지? 17인가? 아 진짜 말도 안 되네. 너무 안 좋아. 얘네들은 그냥 전력 문제가 아니라 그냥 폼이 쓰레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언제 맞대결이었지? 20시즌 맞대결이었나? 그때 잠깐만요. 20시즌이었나? 그때 맞대결이? 아 그때 진짜 레전드 경기 한 번 있었는데 둘이 그래 그 저기 뭐냐 세비하고 도르트문트하고 16강에서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20시즌 챔스에서 그때 도르트문트가 원정 가가지고 첫 게임에 3대2로 이겼었어. 근데 두 번째 게임 때 도르트문트 홈에서 막판에 이제 세비야가 진짜 존나 몰아붙여가지고 내가 그때 얘기했었지.
와, 세비야가 이렇게 공격을 잘하는 팀인 줄 몰랐다. 결국에는 그 경기에서 뭐 무승부로 해가지고 도르트문트가 올라가긴 했었지만, 자,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압니까? 자, 이때 그러니까 20시즌 챔스 16강에서 맞붙었을 때 진짜 잘했어. 세비야가 진짜 잘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경기 내용을 주도하고 경기 내용을 압도한 거는 도르트문트였습니다. 한 경기 비긴 건 있었지만 그거는 세비야가 진짜 마지막에 초극장골 넣어서 그래요. 자, 원래는 그 경기가 도르트문트가 2대1로 이겼을 경기입니다. 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자, 이때 당시에 이 20시즌 16강에서 맞붙었을 때 이게 핵심이에요. 하윤이 지금 찡찡대는 중. 뭔지 아시는 분 제가 표 드리겠습니다. 두 글자입니다. 뭘까요? 뭐 홀란드가 있고 없고 지금 부상이 문제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있겠지만 그렇죠. 994 형님. 이삐아 저희 994 형님 하나 보내드려요. 자, 이때 당시 세비야를 20시즌 16강에서 맞붙었을 때 세비야를 잡아낸 감독이 지금 현재 테르지치 감독이죠. 그래서 저는 테르지치 감독이 분명히 세비야를 잡아낼 그런 핵심 요소를 가지고 난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이때 당시에 지금 현 도르트문트 감독이 그때 당시에 감독 대행이었거든요. 감독 대행해가지고 세비야까지 꺾으면서 8강까지 올라갔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잘했던 게 기억이 남아가지고 요번에 정식 감독으로 부임한 겁니다. 마르코 로제 잘라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는 이 테르지 감독이 그래도 세비야한테 존나 강한 모습을 보였었거든. 그때 당시 세비야는 그래도 존나 강했잖아. 이때 세비야가 그거 아이가 유로파 우승 먹고 그 다음 시즌 세비야 아이가 잠깐만 세비야가 19시즌 그건가? 19시즌 유로파 우승 어디야 형들아? 세비야 아이가? 맞죠? 예. 이때 당시 세비야가 19시즌 유로파 우승 먹고 올라왔던 그 세비야입니다. 근데 걔네를 상대로 테르지치 감독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배당은 높지만 전 도르트문트가 충분히 잡을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자, 그리고 유벤투스 마카비 하이파 유벤이 또 주말 경기에서 결국에는 이 볼로냐를 상대로 또 3대0으로 이겨줬었단 말이죠, 그지? 그러면서 또 전력 복귀가 좀 된 부분이야. 또 챔스의 남자 디마리아까지도 복귀가 된 상황이라서 저는 그래도 봐봐요. 지금 유벤투스가 2패거든요, 현재 2패. 어차피 벤피카하고 이 파리가 올라갈 거는 같은데 뭐 끝까지 난 포기는 안 할 것 같아. 왜냐면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유벤투스가 그렇게 전력상에 좋은 우세한 부분은 없었거든요. 근데도 결국엔 16강을 갔었어. 그래서 유벤투스가 나는 끝까지 포기는 안 할 것 같아. 요 경기 무조건 잡을 것 같습니다. 좀 대승할 거라 예상할게요. 승에도 오버까지 보겠습니다. 자, 벤피카, 파리, 요거,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이거? 잠시만, 이거 3.5 아니야? 기준점이? 3.5인데 오버 찍기는 좀 무리수지. 햄무 프로 금연님 참 현명하십니다. 예, 저도 딱 햄무 보거든요. 그냥 딱 한 골 차승인데
문제는 파리가 그래도 이겨줄 것 같아. 그래도 이겨줄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파리 같은 경우에도 잠깐만요. 쉿. 파리 같은 경우에도 이 조별리그에서만큼은 막 그렇게 막 존나 압도적이진 않단 말이죠. 몇 시즌 동안. 막 그렇게 무조건 막 미넨처럼 막 전승을 때리고 막 이런 팀은 아닌데 대신에 올 시즌에는 감독도 바뀌면서 뭔가 분위기가 나름 또 괜찮잖아, 그지? 지금 리그에서도 굉장히 잘 달리고 있는 부분이고 뭐 챔스에서도 잘 달리고 있는 부분이라서 벤피카한테 꺾이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또 그건 있습니다. 벤피카가 챔스 예선부터 제가 3차 얘네가 3차 예선부터 했나? 아무튼 예선부터 해가지고 그 저기 어디야? 3차 예선? 3차 예선 3차 예선 플레이오프? 맞네. 3차 예선 뚫고 플레이오프 뚫고 그다음에 조별리그까지 해가지고 지금 벤피카가 챔스 경기들 전승 중이거든. 그것도 홈이야. 그래서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파리가 좀 이기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그냥 딱 햄무 정도로 보여요. 햄무 한 골 차승. 대신에 이길 거는 같아. 아시겠죠? 맞불 작전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지. 좀 재밌는 경기 나왔으면 좋겠다. 그죠? 자, 이렇게 오늘은 형님들 오늘은 목적이 딱 그겁니다. 연패만 하지 말자. 딱 목적이 이거거든요. 아무튼 형님들도 잘 잡아가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